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가수 김호중이 왜 끝까지 아버지 이야기를 피해왔는지 직업보다 더 충격적인 빈칸의 정체를 파헤쳐봅니다. 외할머니의 한마디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뒤집었는지, 팬덤이 흔들린 결정적 순간까지. 무대의 조명이 한번 번쩍일 때마다 사람들은 김호중을 폭발하는 성량으로 기억한다. 객석이 숨을 멈추고 누군가의 심장이 먼저 흔들리는 그 순간. 그런데 정작 그가 평생 가장 조심스럽게 피해온 단어가 있었다. 아버지. 그 두 글자는 화려한 조명이 닿지 않는 곳에 누구도 손대지 않던 침묵의 서랍처럼 오래 잠겨 있었다. 팬들도 알고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묻지 않는 질문이 있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줄짜리 키워드로 튀어나왔을 때 마치 금이 간 유리 틈으로 바람이 몰아치듯 팬덤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버지 직업이라는 말이 등장한 순간 사람들은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김호중 서사의 마지막 빈칸을 뒤흔드는 폭풍이라는 것을. 처음 반응은 과열이었다. 어떤 사람은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숨겼나 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혹시 너무 극적인 사연이라 말 못했던 거 아니냐라며 상상으로 세계를 확장했다. 인간은 모르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모르면 채운다. 그것도 가장 자극적인 재료로. 그런데 이 이야기가 유독 무섭게 퍼진 이유는 김호중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한 편의 영화 같은 인생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무명의 시간, 방황의 시절, 다시 노래로 돌아오려 했던 결심, 그리고 끝내 무대를 붙잡은 집념. 이 모든 굴곡이 있는 사람의 가족사 빈칸은 대중에게 너무 강력한 미끼가 된다. 퍼즐은 거에 맞춰졌는데 딱 한 조각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조각을 찾기 위해 밤을 새운다. 이번에도 그랬다. 팬들은 과거 인터뷰를 되감고 방송에서 지나가듯 했던 문장 하나를 확대 해석하고 작은 단서처럼 보이는 표정 변화까지 의미로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사람들이 궁금해한 건 아버지가 누구인가 였지만 김호중이 끝까지 피했던 건 사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차지하는 자리였다. 누군가의 얼굴이나 직업이 아니라 그 단어가 존재해야 할 자리 자체가 텅 비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피해왔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로 만들 기억이 없어서. 설명할 얼굴이 아니라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이 사실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하지만 오히려 그 단순함이 사람을 더 크게 흔든다. 화려한 비밀보다 더 아픈 건 비밀이 아니라 공백이라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김호중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품에서 자랐다고 여러 차례 조심스럽게 말해왔다. 그 조심스럽게라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하다. 그는 늘 감정을 과하게 던지지 않는다. 대신 문장 사이에 빈 공간을 남긴다. 그 빈 공간은 듣는 사람이 채우게 된다. 할머니가 사실상 어머니였다는 말 한마디는 그 뒤에 이어져야 할 수많은 이야기를 스스로 잘라낸 문장처럼 들린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말이 있다. 아버지는 어땠냐? 엄마는 어땠냐? 하지만 그 질문은 방송에서든 인터뷰에서든 이상하게 멈춘다. 모두가 눈치를 본다. 질문하는 순간 어떤 문이 열릴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호중의 삶에서 아버지는 이야기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미지의 영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다. 말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지만 말하지 않아서 더 크게 자라나는 것들이 있다. 바로 공백이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묻는다. 왜 아버지 이야기를 피했냐고. 답은 의외로 차갑고 현실적이다. 피한 게 아니라 말할 것이 없었을 가능성. 기억이 없으면 이야기도 없다. 함께한 시간이 없다면 추억도 없다. 추억이 없으면 말은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말은 오해를 부른다. 왜 그렇게 말이 짧아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그러니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다. 김호중이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았던 건 어떤 거대한 비밀을 숨기려는 계산이 아니라 말로 만들 수 없는 공백을 다시 꺼내지 않으려는 본능에 가까웠을지 모른다. 상처는 자랑처럼 꺼내는 게 아니다. 상처는 잘못 건드리면 다시 피가 난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팬덤이 흔들린 순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직업을 알고 싶어 했지만 진짜 충격은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아버지가 거기 없었다는 사실에서 터진다. 존재는 있는데 부재한 존재.
이름은 있는데 기억이 없는 이름. 이게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흔한 드라마는 악역이든 영웅이든 누군가가 등장해 사건을 만든다. 하지만 김호중의 가족사는 그 반대로 사건을 만든 주인공이 없음이었다. 없음이 사람을 키웠다. 없음이 사람을 단련했다. 없음이 그를 노래로 몰아붙였다. 이것이야말로 레전드급 아이러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온기 하나가 비어 있었는데 그 빈칸 때문에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뜨겁게 노래하게 됐다. 이 지점에서 외할머니의 존재가 선명해진다. 김호중의 이야기는 결국 누가 아버지였나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아버지 자리까지 채웠나로 이어진다. 그 답이 외할머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시 숨을 삼키게 만든다. 외할머니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다. 김호중에게는 인생의 기준을 새겨준 사람이다. 중요한 건 확인되지 않은 자극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감정의 구조다. 김호중이 보여준 건 상처를 어떻게 들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한 사람의 답이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방패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빈자리가 방패가 된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럴 수 있다. 기대지 못했기에 스스로를 세웠고 돌봄이 부족했기에 작은 사랑을 더 크게 붙잡았고 빈칸이 컸기에 무대 위에서는 더 크게 채우려 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늘 과잉처럼 보이기도 한다. 성량, 감정, 몰입. 하지만 그 과잉은 허세가 아니라 결핍의 반대편에서 튀어나오는 생존의 방식일 수 있다. 팬들이 특히 멍해지는 장면이 있다. 김호중이 무대에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순간이다. 그 장면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감성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감성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한 사람에게 닿는다. 외할머니. 그는 무대의 박수를 받으면서도 그 박수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결국 김호중이 아버지 이야기를 피한 진짜 이유는 단 하나로 정리된다. 직업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특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보다 아버지 자리의 공백이 그의 삶을 더 크게 지배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존재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부재로 더 크게 상처받는다. 존재는 미워할 대상이라도 남기지만 부재는 미워할 대상조차 남기지 않는다. 부재는 그저 마음속에 구멍만 남긴다. 그 구멍은 설명하기가 가장 어렵다. 그러니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종류의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사실이 팬덤을 흔든다. 김호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응원해왔다. 그런데 성공의 빛을 더 밝게 보는 순간 그 빛 뒤에 있던 어둠도 더 또렷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한다. 감정은 진짜를 알아보면 더 강하게 붙는다. 김호중의 이야기에서 진짜는 자극적인 비밀이 아니라 텅 빈 자리에서 시작된 버팀의 역사였다. 그는 그 빈칸을 숨기려고 노래한 게 아니라 그 빈칸을 안고도 노래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무대에 선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아버지를 묻는 순간 사실 우리는 김호중에게 묻고 있는 셈이다. 빈자리를 어떻게 견뎠냐고. 그 질문의 답은 이미 무대 위에 있다. 그의 한 소절, 한 호흡, 한 번의 눈빛에 결국 김호중은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 노래로, 버팀으로, 그리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마음으로 대답한다.